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해야 될 것 좀 보고 끝을 낼게요. 자, 여기 CSS 와서 저희가 벌써 많이 했네요. 됐다. 여기 앱솔루트까지 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요소를 레이아웃과 분리한다는 거죠. 분리해서 가장 가까운 조장이 렐러티브를 기준으로 배치를 합니다. 위치, 기준, 크기 같은 거죠. 만약에 없다면 바디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부모 중에 렐러티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를 지정해서 그것으로 위치를 지정하고 있고요. Z 인덱스도 할 수 있겠죠. Z 인덱스는 렐러티브 이외의 것들은 다 Z 인덱스가 스태틱 이외의 것은 다 Z 인덱스가 먹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이아웃과 분리가 되기 때문에 가로 세로 기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꼭 가로 세로를 지정을 해야 되고요. 아, 퍼센트가 아니라 오토로 지정되어 있는 거네요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처음에 이제 기본값은 레프트 0인데 처음에 이제 스태틱 기준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다가 제가 이제 이걸 이동을 하면 이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들 쭉 봤고 한번 쭉 읽어보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픽스드랑 스티키 이렇게 해볼 거예요. 픽스드랑 스티키. 자, 이 픽스드는 뷰포트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픽스드를 하게 되면 뷰포트랑 도큐먼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니까 이걸 꼭 볼 거고요. 스티키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 중에 스크롤이 움직일 때 어느 위치에 탁 붙는 게 있어요. 그게 스티키인데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쉬었다가 30분에 시작하도록 하죠. 자, 픽스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11 하자고 새로 만들기 HTML R11 픽스드 코리안 쓰고 타이틀은 포지션 픽스드와 뷰포트에 대해서 이해해보자. 이렇게 하죠. 그냥 픽스드와 뷰포트에 대해서 알아보자. 뷰포트 자, 실행하고 자, 제목도 똑같이 쓸게요. 자, 이미의 div 쓸 거고요. 이미의 div 자, 색이랑 저기 뭐냐 높이를 좀 크게 줄게요. 스타일에 높이를 한 3000px 줄까요? 3000px 다음에 색깔도 임의로 주고요. 저는 조금 흐리게 이렇게 자, 지금 보이는 요 화면 자, 요게 지금 뷰포트가 되고요. 뷰포트 현재 뷰포트 안에 그러니까 요걸 좀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뷰포트 안에 도큐먼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도큐먼트가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뷰포트에 현재 이게 뷰포트예요. 뷰포트에 여기 스크롤에 의해서 도큐먼트를 소비를 시키죠. 이렇게 소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때 우리가 이 친구를 뷰포트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걸 봤냐면 이 안에다가 한 번 더 써볼까요? 자, div 하고 여기가 아니네요. 자, 여기 띄어쓰기 하고 자, 여기다 div 하고 여기다 박스를 하고
자, 여기 있는 뷰포트를 기준으로 하는 크기를 지정하실 수 있었어요.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자, 스타일에 백그라운드를 좀 진한 색깔, 빨간색으로 하고. 자, 이 친구의 가로 크기를 이 보이는 뷰포트의 반, 높이도 보이는 크기의 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어떻게 너비를 50, 100%에서 50%이 뜻이에요. VW. VW. 그러면 반틈이 이렇게 톡 쪼개지죠. 자, 이렇게 줄이면 똑같이 이렇게 같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VW는 50%랑 크게 다른 게 없어요. 크게 다른 게 없죠. 근데 지금 여기 좀 잘라진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현재 이렇게 마진이 있어서 그렇죠. 마진 안에 쏙 들어와 있어서 그거 이제 50%고 그다음에 50V의 뷰포트 W는 현재 그걸 무시해서 조금 더 크게 보이죠. 하여튼 요거 너비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높이가 크게 다르다 했죠. 높이. 자, 높이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높이. 자, 높이를 우리가 보통 이 세로의 크기에 내가 100% 이렇게 하면 100%. 자, 부모의 100%니까 3000 이렇게 되겠죠. 3000. 자, 근데 내가 여기 눈에 보이는 크기를 기준으로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크기인 50, 100 VH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크기 이렇게 되겠죠. 조금 더 큰 이유는 현재 요 헤드라인 H1 때문에 그렇겠죠. H1 때문에. 자, 이번에는 이제 50VH를 해볼게요. 50VH. 그러면 이 전체에서 50%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적용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뷰포트에 대해서 일단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포지션을 이 뷰포트를 기준으로 잡을 수 있대요. 포지션을. 자, 한번 해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언제 보냐면 여기 플러스 버튼 같은 게 있으면 여기가 계속 여기 따라다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대표적인 픽스드가 되는데요.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죠. 나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죠. 동그라미. 자, div에 자, 여기 플러스 잡고 자, 이 친구가 아마 요 밑에 있네요. 요 밑에.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자, 이 친구를 픽스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스타일에 포지션을 픽스드. 그리고 탑을 0이라고 할게요. 탑을 0. 그럼 여기 붙어 있죠. 여기. 자, 근데 움직이면 따라다녀요. 이렇게. 따라다니죠. 자, 좀 티나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백그라운드를 까만색, 블랙. 그다음에 폰트를 컬러를 화이트. 그러면 이렇게 자, 근데 요거 너무 길어지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이렇게 스타일을 따로 주죠. 자, 여기다가 스타일 주고 이름을 뭘로 할까? 서클 비트 버티엔이라고 할까요? 서클 BTN 클래스로 주고 자, 백그라운드랑 화이트를 옮길게요. 이렇게 옮기고 자, 가로 세로 좀 줄게요. 너비 글자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글자의 한 4배 정도 4REM 아이고
높이도 4REM. 아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래스로 줄게요. 클래스 서클 btn. 그때 제가 이 친구 중앙 정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라인 하이트라는 게 있어요. 라인의 높이. 그러니까 글자 높이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네, 요즘은 잘 쓰지 않는데 이걸로도 하실 수 있다. 똑같이 4REM 이렇게 하면 중간에 오죠. 센터로 하고 싶으면 텍스트 오리지널 텍스트 정렬입니다. 센터로 주면 이렇게 중앙에 오죠. 폰트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동그라미 버튼이 별로다 싶으면 폰트 사이즈를 좀 키우면 되겠죠. 현재 높이랑 너비가 4REM이니까 이 친구도 이 사이에 들어갈 정도 3REM 정도 주면 이렇게 커지겠죠. 자, 이걸 둥글게 만들고 싶으면 볼더 레디어스를 주면 된다 그랬어요. 볼더 레디어스. 끝쪽만 이렇게 깎을 거면 PX로 주면 되고요. 이렇게 끝쪽만 깎이죠. 내가 이제 완전 둥글게 하고 싶으면 퍼센트로 하면 된다 그랬어요. 퍼센트. 이제 50% 정도 주면 완전히 둥그러진다 했고요. 이렇게. 자, 이 친구가 여기 하단에 이렇게 있고 싶은 거죠. 상단이 아니라. 그러면 픽스드로 바텀을 기준으로 하면 좋겠죠. 바텀. 자,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자, 탑 0이 아니라 바텀 0. 0 하지 말고 한 EM, EREM 정도 올릴까요? EREM. EREM 너무 작다. 그래. EREM 해보자. 그 다음에 라이트 기준으로도 EREM 정도 주죠. 이렇게. 우리 어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따라다니는 더하기 버튼이 생겼죠. 자, 요즘은 이렇게 라인 하이트나 텍스트 오리진으로 중앙 정렬하지 않고 플렉스라는 걸로 많이 합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가 배워볼 거고요. 플렉스. 여기다 클래스 이렇게 줘야 되죠. 헤더에다가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스타일은. 근데 이제 수업이니까 여기다가 해놓은 거고, 실제로 여기다가 쓰는 것보다는 여기 헤드에다가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이 스타일이라는 거를 헤드에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도큐먼트가 사실은 순서대로 읽어요. 순서대로 읽어서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HTML이나 이런 도큐먼트라고 하죠. 이 노드들의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건데, 스타일을. 근데 여기 있으면 이 위에 있는 친구들 적용이 되기가 힘들겠죠. 왜? 순서대로 읽어서 적용하니까. 그래서 이 친구를 항상 헤드 쪽에다가 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도큐먼트가 읽어서 화면에 출력되는 것도 나중에 순서도 나중에 배워볼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 친구 더 버튼처럼 잠시 보이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는 하긴 했는데 의사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상태를 나타내는 선택자입니다. 자, 의사 클래스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데 대표적으로 마우스를 올린 상태,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상태 이런 것처럼 상태를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서클 btn에 마우스를 올린 상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도 점수가 있어요. 점수 10점. 이게 클래스로 취급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보다 이 친구가 점수가 높아서 이 친구가 적용이 됩니다. 네, 이 친구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살짝 바꾸는 거예요. 밝은 색으로 해볼까요? 블랙이라 쓰고 이 색깔을 살짝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바뀐 색깔로 되죠. 더 티나게 해볼까요? 자, 티나게 이렇게. 버튼 같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그냥 꾹 누르고 있는 상태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서클 btn의 액티브 상태. 이번엔 반전시켜 볼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화이트로 하고, 그 다음에 컬러를 검은색으로 하고. 이렇게. 버튼처럼 됐죠? 이게 상태를 나타내는 의사 클래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번째 순서냐? 또 있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픽스드가 되겠죠? 현재 요 위치에다가 픽스드 된 거. 앱솔루트는 도큐먼트 중심이고요. 픽스드는 뷰포트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써드릴까? 음, 내가 쓸까요? 앱솔루트는 누구 기준? 도큐먼트 중심으로 위치를 잡죠. 픽스드는 뷰포트 중심의 위치. 그냥 뷰라고만 할게요. 얘도 위치 고정. 보통 이런 내비게이션 같은데 픽스드를 많이 쓰게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음, 픽스드가 특정 위치랑 만났을 때 픽스드가 되는 스티키. 그러니까 픽스드의 약간 응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친구는 나온 지가 엄청 오래된 게 아니라서 좀 뭐 쓰는 사람 많긴 있긴 한데 좀 특이합니다. 동작이. 자, 여기 오셔서 자, 새로 만들기 HTML R12하고 스티키 해보죠. 스티키 스티키 코리아 어떻게 쓸 거냐면 문서의 특정 구간에서 픽스드 되는 스티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해보면 압니다. 자, 제목 쓰고
자, 임의로 블럭을 조금 쓸게요. div 안에 br을 많이 안 하고 한 7개 정도 띄워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h2하고 여기다가 문서 상단의 고정 이렇게 할게요. 자, 이 친구를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스크롤이 꼭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스크롤이 없죠. 그래서 스크롤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것도 이렇게 띄워 놓을게요. 우리가 좀 이따 스타일 적용할 거라서 BR을 한 30개 넣죠. 스크롤이 생겼죠? 30개는 모자라다. 자, BR을 60개로 하죠. 60개. 됐다. 오케이. 자, 이 친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스크롤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지금 사라지죠. 사라지는데 여기 특정 구간, 이 구간에 만나면 상단에 고정시켜 버릴 거예요. 상단에.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중에 그런 것들이 있죠. 여기 있었는데 쭉 내리다 갑자기 얘가 계속 따라다녀. 그런 내비게이션들 그때 쓰는 것이 이제 스티키가 됩니다.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백그라운드를 좀 주고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여기다가 클래스를 줄게요. 클래스 nev 바라고 할까요? nev라고 하지. nev.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스타일하고 내비게이션인 것처럼 꾸며 볼게요. 자, 아까 전처럼 어두운 색깔, 흰색 글자 한번 해보죠. 백그라운드를 초콜릿 색깔 마음에 든다. 그 다음에 컬러를 화이트. 패딩이 조금 있는 게 좋겠다요. 패딩이 조금 있는 게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이걸 마진이라 그랬죠. 이 마진. 마진이 있는 거는 바디에서 없애셔야 돼요. 바디에서 마진 0, 패딩 0 이렇게 사라지죠. 자, 픽스랑 스티키 차이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상단에 고정하기로 했으니까 탑을 0이라 하고 포지션을 처음에는 픽스드 한번 해보죠. 이렇게 고정이 되죠. 자, 근데 지금 0보다 살짝 아래에 있는 이유가 지금 H2 자체가 마진이 있어서 그러네요. H2 자체가 마진이. 그래서 요거를 마진을 좀 없애죠. 마진을 0하고. 자, 이 픽스드도 마찬가지 앱솔루트처럼 독립적인 거예요. 픽스드는 뷰포트의 고정, 앱솔루트는 도큐먼트의 고정. 둘 다 똑같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가로 크기를 정해줘야 돼요. 어떻게? 지금 현재 HTML 기준으로 100% 하면 되니까 HTML 기준으로 100% 해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는 지금 현재 이것보다는 제일 좋은 게 뭐냐? 이것보다는 이게 좀 애매하죠, 이 수치가. 아까 배워봤던 100VW가 더 좋겠죠? 자, 그런데 이제 픽스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고정이에요. 근데 이거를 스티키로 바꿔볼게요. 스티키. 자, 그럼 여기 있다가 쭉 내리면 만났을 때 고정이에요.
만났을 때 고정. 그죠? 문서의 특정 구간에서 픽스드 이렇게 만나면 고정. 고정되는 거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하냐면 요 탑을 살짝 띄워요. 한 1em 정도 띄울까요? 이렇게 띄우고 쭉 내리면 고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부모한테 색깔을 좀 줄까요? 부모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색깔 주고 이렇게 고정된 걸 볼 수 있죠. 지금 스크롤이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죠. 두 개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보세요. 픽스드 했다가 픽스드는 무조건 고정. 무조건 고정. 그 다음에 스티키는 뭐다? 특정 구간에 왔을 때 얘가 여기 특정 구간이죠. 내가 어디? 탑 1em. 1em까지 와서 만나면 그때부터 고정. 이렇게. 지금 가로가 좀 벗어나지네요. 이 박스를 볼더 박스로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패딩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박스 사이즈를 볼더 박스로 하죠. 사라져야 되는데 얘가 여전히 남아있네. 뭔가 살짝 이 100VW가 조금 크다. 뭔가 아마 패딩 볼더 뭐 이런 거에 적용된 것 같아요. 100%로 해놓자. 사라졌네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이 친구를 특정 구간에 왔을 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HTML 전체도 되는데 문서 안에 스크롤이 있으면 그 스크롤에도 적용이 된대요. 문서 안에 스크롤이 있으면. 자, 그것도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다가 div를 하나 만들게요. div. 여기 띄어쓰기 할까요? hr. 이 정렬이 잘 안 될 때는 전체 정렬을 하면 되는데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자, 이 친구 높이를 좀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높이를 스타일에 높이를 글자가 한 15개 정도 들어가게. 그 다음에 볼더를 좀 주죠. 볼더 APX 솔리드 색깔도 조금 줄까요? 색깔도 자, 여기 안에다가 임의의 컨텐츠를 좀 쓰려고 해요. 임의의 컨텐츠. 자, 아무 데나 가서 자, 여기 구글에 와서 하죠. 그죠? 여기다가 CSS 스티키 검색하면 스티키에 대한 설명이 여기 모질라일 거 가져갈게요. 모질라 와서 오면 설명이 있죠. 아무거나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올게요. 컨텐츠를 좀 넣으려고 컨텐츠 없으니까 심심해서
이렇게 들어왔네요. 죠? 자, 이렇게 줄여보면 컨텐츠가 이렇게 넘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속성이 뭐라고 했죠? 오버플로. 오버플로. 자, 이게 넘쳤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식이 현재 비저블인 거죠. 비저블. 내가 이 친구를 히든으로 하면 숨겨지죠. 예, 숨겨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친구를 보고 싶으면 스크롤로 하면 되죠. 스크롤 하면 이렇게 스크롤로 보이죠. 자, 이 스크롤이 있어야지 우리가 요 스티키가 되겠죠. 스티키가 되니까 여기 스크롤 할 거고, 스크롤 대신에 오토를 쓰면 이제 넘치면 자동으로 넘치는 부분만 스크롤이 생기죠. 좌우가 아니라. 자, 여기 문서 안에 자, 임의로 실제로 내부 바를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다가 내부를 하고 클래스도 내부로 하죠. 해놓죠. 자, 이 친구가 쭉 내리다가 특정 위치에 이렇게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되죠? 바로 되죠. 자, 이 스티키는 특이하게도 이 문서 안에 있는 스크롤을 뭘로? 뷰포트로 보는 거죠. 자, 문서 안에 있는 뷰포트도 스크롤은 스크롤이다. 자, 요 조그마한 뷰포트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요 위치에다 고정을 한 거죠. 요 내부는 아까 여기다가 이렇게 썼으니까 똑같이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바깥 것도 한번 해보고 안에 것도 해보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픽스드와 스티키 두 개 해봤고요. 스티키는 굉장히 유용하겠죠. 잘만 쓰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애매한데 여기 한번 문서 보고 끝내죠. 앱솔루트랑 픽스드는 비슷한 게 많아요. 어, 일반적인 문서 흐름에서 제거가 되죠. 독립적으로 바뀌어요. 하지만 앱솔루트는 도큐먼트의 특정 위치로 고정되고 픽스드는 뷰포트를 기준으로 고정이 되고 자, 스티키는 픽스드랑 거의 똑같아요. 하지만 처음에는 스태틱 위치에 있어야 돼요. 있다가 스크롤에 의해서 위치가 바뀌면 그때 그 요소가 바뀐 위치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상관없는데 이 스티키는 이렇게 웹 호환성을 쓰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이 여러 가지 브라우저들이 있어요. 파이어폭스가 있고 크롬이 있고 그 다음에 엣지가 있고 삼성 브라우저도 있죠. 근데 이제 각 브라우저들이 각자 뭔가 나 이런 기능 만들었어 하면 그 기능들을 시험 버전으로 등록을 해요. 대표적인 게 스티키가 되겠죠. 스티키는 지금 현재 시험 버전은 아니고요. 이런 게 이제 등록이 되면 다른 친구들은 그 시험 버전을 쓸 때 이렇게 쓰셔야 돼요. 나는 시험 버전을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써야지 적용이 됩니다. 자, 이런 게 웹키 스태틱 이런 거에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웹 호환성을 보는 방법은 여기 브라우저에 와서 아까 이제 스티키를 다시 치고 여기 모질라 사이트에 들어와 보면 이렇게 호환성이 떠요. 제가 이제 작성할 때는 웹 호환성이 이제 안 될 때고 이렇게 내려보면 이제 각 브라우저가 2015년도에 호환성을 맞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더 내려보면요. 제일 밑으로 쭉 내려보면 이 브라우저들이 몇 버전에서 이 스태틱 키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뜨고 있어요. 보면 이렇게 뜨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자, 여튼 이런 것들은 이제 웹 호환성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쉬었다 가가지고 뭘 할 거냐면, 이 플로트라는 걸 써볼 거예요. 플로트. 이 플로트는 우리가 이 글자들이 있으면 글자들의 특정 위치에다가 좌우로 무언가 블럭을 배치하는 거, 인라인 블럭을 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플로트라 부릅니다. 보면 이렇게 써져 있죠. 글자의 좌우에 어떤 것을 삽입하기에 만들어졌다.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하고 시간이 남으면 플렉스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플렉스. 자, 쉬었다 오세요. 30분에 시작할게요.